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설 연휴 마지막 날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262명입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규제가 완화되니까 이제 다시 관심은 혹시 8차 대유행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1618번님을 포함해서 귀경길에 오르신 분들이 많군요. 지금 막바지 귀경길 정체가 시작된 느낌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후 서너 시경이 아마 귀경 방향 정체는 가장 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오후 10시쯤이나 돼야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됩니다. 1628번님은 아드님이 운전하고 계시군요. 집사람은 피곤한지 잠들어 있고 저와 아들은 성공예감 들으면서 즐겁게 집으로 갑니다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아드님이 힘드시지 않으실지 모르겠군요. 워낙 운전들 오래 하셔야 돼서 걱정입니다. 김미성님은 이번 설에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많은 성공예감 꼭 청취하라고 홍보했습니다. 홍보대사로 임명하겠습니다. 김미성님 기억해 두겠습니다. 안신자님은 전북 김제에는 영하 12도랍니다. 지금 중부권도 영하 14도 15도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보이는 라디오 청취하고 계시다고요. 하필이면 이날 제가 눈이 충혈돼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설 연휴 고향 가셨던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소도시 다녀오신 분들은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실감하셨을 텐데요. 인구 주는 건 당연하고 텅 빈 상가에 낡은 가게들이 유독 많이 보이셨을 겁니다. 도시 혹은 도심 재생 사업이라는 걸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이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얼마 전엔 백종원 대표도 고향인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렇게 낙후된 상권을 되살리는 사업들 그리고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을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가치 창출가라고 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자, 그래서 오늘 창업 트렌드 시간에는 도시 재생을 위한 상권 활성화 노력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 왔고 여기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노승욱 기자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향 다녀오셨어요? 저는 구정 때 분벼서 신정 때 좀 미래에 다녀왔는데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고향이 경기도 성남인데 원래는 지금은 이제 성남에 아무도 안 살고 가족들이 충북 대소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그 성남이랑 대소를 갈 때마다 정말 그런 지방 소멸을 느낍니다. 지금 성남은 작년 말에 그 버스 터미널이 폐업을 했고요. 그리고 대소도 가보면 대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터미널이 정말 많이 허름해졌어요. 그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딱 하나 편의점에서 그 표를 같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대소 가보면 외국인들이 터미널에 더 많이 보여요. 왜 그런가요? 거기 무슨 공장? 네, 그쪽에 좀 공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 덕분에 대소가 인구 1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참 옛날 같지 않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인데 그 성남시만 해도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수도권 인접 도시인데 버스 터미널이 폐업했어요? 그렇죠. 작년 말에 폐업했습니다. 지방 소도시는 그럼 굉장하겠군요. 네. 저 어제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이제 지방의 기업들의 그 지자체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공문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아름아름 이제 하는 얘기가 가족들이나 친인척들 위장 전입시켜라 이렇게 요구한다더라고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를 유지하거나 이제 높이는 게 이제 KPI로 목표로 주어지니까 이제 그런 요구까지 하는 거죠. 그 인허가 권의 무기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방의 소도시들은 지금 많이 그 지방 소멸이 이제 당면 과제고 현실화된 느낌이죠.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출산 고령화의 이촌양도가 겹친 선진국병 행거는 같아요. 그래서 백종원 대표도 최근에 고향인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시적절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구 숫자만은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저는 수도권 인접 대도시 한 군데를 컨설팅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외지인들이 출퇴근은 그쪽으로 하는데 와서 뭐 생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도시로서의 자족적인 기능도 없고 그래서 인구가 실질 인구는 더 줄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지인들이 만약 그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게 뭐 인구 증가라고 반길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예. 요즘은 이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 해서 요즘은 이제 목표치를 좀 낮춰 잡기 시작을 했는데 예. 아마 지금 이제 제일 인구가 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세종시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저희 또 이제 그쪽에 한번 살았었어 가지고 세종시청에 가보면 예. 그 전광판에 시청 앞에 전광판에 인구 증가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예. 그래서 우리 계속 이제 목표 달성하라고 이제 공무원들한테 강조하는 거죠. 예. 예. 그랬던 시절이 예. 있었는데 예.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구나.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지방 소멸을 늦출 수 있을까? 인구를 늘리는 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예. 어떻게 하면 늦출 수 있을까 해서 요즘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예. 거주 인구를 늘리지 말고 생활 인구를 늘리자. 그곳에서 생활하는.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는 등록돼 있지 않지만 우리 지자체를 자꾸 방문하는 사람들, 예. 뭐 예를 들면 일을 하러 오는 뭐 직원분들일 수도 있고 근로자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주로 뭐 큰 회사가 있거나 그렇죠. 뭐 공단이 있거나 하는 이제 거점 도시들이겠죠. 아까 대소의 경우에 네. 그 외국인들이 생활인구에 그렇죠.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예. 아니면은 예. 이제 관광지를 해서 이제 여기서 와서 소비하고 가도록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생활 인구로 보면은 예. 이제 인구 지도가 좀 바뀌는 게 예. 뭐 분당이나 일산 이런 데는 뭐 한 40만 이상 또 일산 고양시만 100만 명 가까이 되지만 예. 생활 인구로 따지면 어쩌면 그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낮에는 이제 있죠. 서울로 많이 일하러 출퇴근하니까. 빠져나가니까. 예, 예. 예. 근데 반대로 서울시는 뭐 거주 인구보다 더 생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일자리를 늘리든가 관광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좀 잘 되는 나라들이 이제 프랑스나 스페인이 이제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그 인구로 치면은 프랑스가 한 6,500만 명, 스페인은 4,700만 명인데 예. 관광 인구는 연 1억 명 가까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생활 인구가 정주 인구의 한 두세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터 잡고 사는 정주 인구라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네. 자주 방문하고 오래 체류하고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경제 활동을 네. 한 생활 인구를 늘려도 뭐 이게 인구 증가까지는 아니지만 지방 소멸을 좀 늦출 수는 있겠다. 네. 이게 현실적인 목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를 늘리는 거는 예. 정부와 기업의 몫이고 그렇죠. 관광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 이제 지역 경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누가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예. 기존에는 이제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할 때 주로 예. 하드웨어 중심으로 좀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청년몰을 만든다든지 맞아요. 전통시장 현대화한다고 막 주차장 만들고 예. 뭐 좀 시설 현대화하고 예. 또는 뭐 거리 벽화를 그리겠다 해서 막 신진 예술가들 동원하고 이런 미관을 정비하는 작업 위주로 했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더라. 성과가 신통치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가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예. 이제 백종원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시도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지방 소멸 실감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윤미숙님은 우리 동네 전주 그 간이 시외버스 터미널도 사람이 몇 안 보였습니다. 네. 시외버스 터미널 상권이 눈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많이 쇠락했거든요.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은. 김진희님은 어르신들도 차츰 돌아가시고 한 집 건너 빈집이어서 썰렁합니다. 동네가. 고향 가셔서 느끼신 건데 곽정은님은 할머니 댁이 경남 의령입니다. 어릴 때하고 비교하면 마을에 빈집터가 많아져서 예전 추억들이 자꾸 그리워집니다. 마을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질 않으니까 시골집들 이거 다 없어질 것 같은데요 해주셨는데 빈집이 참 많습니다. 근데 네. 막상 또 그 빈집을
활용하자면 여러 가지 또 걸리는 것들이 많은데 자, 로컬 크리에이터를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지역 상권 활성화하는데 과거 같은 하드웨어 개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선을 할 주역들이다. 네. 상권 기획자, 상권 개척자 이쯤으로 불릴 수 있을 텐데 그럼 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지역 상권 전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로컬 크리에이터도 좀 변천이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지역으로 찾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 과거의 어떤 지역의 명물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맛집들, 그렇죠. 노포가 해당하죠. 네, 이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자기 복제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 워낙 지역 밀착형이고 오래된 역사가 있으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 이제 진출하는 노하우는 잘 없거든요. 그냥 이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경우였고 대신에 그래서 더 그 강력한 명물 효과는 있었죠. 그리고 이제 현대적 감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폭발적인 흡입력은 또 잘 없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속초 중앙시장에 가면 닭강정이 워낙 유명하니까 많은 점포들이 생기긴 했는데 모든 관광객이 한 곳으로 가요. 원조라고 알려진. 그러다 보니까 상권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느냐는 의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새롭게 떠오른 게 유명 셰프들이 브랜드화가 된 겁니다. 이제 오늘 좀 백종원 대표 얘기 많이 하는데 노년의 먹자골목을 이제 백종원 거리라고 불렀거든요. 그 브랜드들이 많이 프랜차이즈들이 입점을 했었고 요즘은 이제 충남 예산에도 그거를 만들고 계시고 또는 뭐 장진우 셰프는 장진우 거리 또 요즘 용산에는 뭐 남준영 셰프가 또 뜨고 있고 홍석천 씨도 이태원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런 분들은 또 이제 투자자들이 또 붙어가지고 그 브랜드 매장들을 많이 늘리면서 프랜차이즈화하고 자기 복제하면서 좀 새롭게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 백종원 대표가 워낙 독보적이니까 그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이런 뭐 이제 노포에서 이른바 유명세를 탄 셰프들을 브랜드화한다. 근데 이분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건데 그랬다가 오히려 역풍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것도 리스크가 있더라. 너무 이제 한 셰프의 스타성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뭐 예를 들어 어떤 사고를 치거나 그러면은 한 방에 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셰프들 중에 한 분한테 투자를 했던 한 10억 가까이 투자를 했던 투자자를 제가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가게를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자기가 투자했던 사례는 가게를 오픈만 시키고 관리를 못 하더라. 너무 크리에이티브하니까 만드는 거는 너무 재밌어하고 즐기는데 관리하는 건 재미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 역량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 오픈한 가게들이 결국 다 망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셰프는 실패한 백종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브랜드화된 셰프의 경우에는 또 이제 계약을 그렇게 맺어서 일종의 갑이 돼서 책임을 떠안지 않아도 되니까 훌쩍 또 떠나버려요. 그래서 투자한 분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기에 의존하는 단점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로컬 크리에이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 셰프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상권 기획자들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내세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셰프한테만 의존하지도 않고 컨셉으로 경쟁하는 시대로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이제 핫한 브랜드들, 외식 브랜드들 보면 카페 노티드나 뭐 청수당, 금돼지 식당 이런 맛집 브랜드는 정말 그 지역의 명물이고 줄 서서 들어가는데 정작 셰프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셰프가 중요하지도 않고. 일반 소비자들은 그 셰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거를 내세우지도 않고요. 그냥 그 상권에 딱 맞춤으로 깔맞춤으로 그걸 잘 기획해가지고 그거를 또 여러 개 많이 복제하지도 않고요. 상권에 따라서 계속 2호점 자체가 잘 없습니다. 계속 1호점, 1호점, 1호점만 오리지널로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기획된 곳이지만 그 상권의 명물이 되고 그걸 찾아 사람들이 오기에 기획된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특정 상권이 힘을 얻으려면 역시 이런 기획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다른 데 생기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갈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획해서 잘 만든 브랜드들이 그러면 자기 복제를 안 한다, 2호점, 3호점을 안 낸다. 그러면 어떻게 수익화를 하느냐? 예. 이거를 이제 IP화 한다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지식 재산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이거를 비외식 업종에서 굿즈를 만든다든지 뭐 HMR을 만든다든지 또 다른 브랜드로 뭐 이불을 만드는 외식 브랜드도 있고요. 이렇게 브랜드 라이센스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거를 잘하는 기업이 얼마 전에 3천억 가치로 300억 투자를 받은 GFFG라는 외식 전문 기업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 도넛 가게를 네, 가지고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우서울이라는 데도 익선동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역할을 해가지고 예. 뭐 거의 누적 200억 이상 투자를 받아서 예. 지금 수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결국 그 관광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8784번님은 지방상권 활성화라는 게 어차피 관광객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통영도 이번 설 연휴에도 관광객 감속을 느끼게 됩니다. 통영 참 좋은 곳인데 설 연휴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이번 설 연휴는 거리두기가 없어져서 그런지 해외여행으로 몰리고 뭐 제주 통영뿐만 아니라 유명 관광지 관광객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1340번님은 뭐 다른 방법으로 도시 소멸 피할 방법은 없는지, 상업이라는 게 워낙 변덕스러우니까 상업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광객 똑같이 놓고 지역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네. 그런 면도 분명히 그렇죠. 있을 수는 있는데 어때요, 노 기자? 네, 제가 좀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도 그건데 예. 결국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어느 상권이 뜨면은 다른 상권이 또 죽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예. 그러면 이제 제로섬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 그렇죠.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하나 기획으로 승부해서 맞춤형 브랜드를 내는 곳들, 그런 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사례를 네. 가지고 얘기해 주셨는데, 다만 이런 게 그 기존의 노포나 명물 매장과 비견될 수 있느냐. SNS 인증샷 찍기 딱 좋은 정도의 컨셉만 만들어 놓고 그쵸. 그러면 이제 다시 찾아올 거냐. 네. 예전 전통시장 활성화할 때도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멋진 매장 만들어 놨는데 재방문을 안 해서 어려워진 맞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이제 업계에서 도장 깨기라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면 이제 다시 안 간다. 그렇죠. 맞아.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람하고는 또 두 번 가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하고는 두 번 안 가는데, 예.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제 네. 재방문율을 높이려면 일단은 신규 방문자를 늘려야 된다. 예, 전체 모수가 늘어나야 그 중에 재방문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좀 확실한 방법이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다. 네, 그리고 이제 상권의 이제 활성화가 되면 예. 낙수 효과가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또 옆에 가게들도 또 잘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공공적인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예,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 특히 제 고향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본토에 있는 여러 기업들 유치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네. 잘 안 됐어요. 한두 경우 빼놓고는. 그럴 바에야 최근에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 유명한 맛집 들어서는 게, 기획이 잘 된 브랜드 들어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네. 경제적인 효과만 따지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조언도 한 적이 있는데, 자,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흥미로운 게 아까 그 IP화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식업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지적 재산권이 되는 시대라는 건데, 그러니까 식당만 해서 돈 버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매출액 네, 가운데 정말 잘하는 곳이 지금은 뭐 20%를 벌까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식당만 해서 돈 벌지 말고 브랜드를 2차, 3차 가공해서 부가 수익까지 올려라. 왜 예전에 농업할 때 네. 6차 농업까지 하자고 그렇죠. 한 것처럼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외식업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가게에서 매출이라는 건 결국 객단가 곱하기 테이블 수 곱하기 회전율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매출에 천정이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테이블 수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예. 뭐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 외식업이 고도화되면서 연예기획사랑 좀 비슷해진다는 느낌을 받는 게 예. 이런 겁니다. 그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에는 스타는 타고난다. 본투비 스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획사에서. 그래서 뭐 강변가요제 이런 데서 이제 대상 받고 이런 분들을 빨리 스카우트 해가지고 영입해가지고 하는 방식이었다면 예. 한 H.O.T 이후부터였을까요? 이제 예. 1세대 아이돌 나온 한 2000년대부터는 이제 발굴하고 이제 키우기 시작했죠. 연습생이라는 존재들이 생겨난 거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뭐 노폭 명물이 이제 1세대의 뭐 연예인이었다면 예. 원래 좀 스타성이 있었던 자생적으로 생겨난 외식 스타들이었다면 요즘은 그거를 이제 기획하고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매니지먼트가 좀 개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 상권 기획자들도 만약에 어떤 회사가 여러 명 보유하게 되면 네. 연예기획사처럼 이 스타성이 높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획사에서 그런 연예인들을 아티스트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고 예. 이제 트렌드를 전해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투자 제안이 들어와요. 건물주들이 예. 이 1층 상가에 어떤 상가를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상가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계가 있어도 건물 가치는 수억 수십억이 올라갈 수가 있는 그것도 거여서 단기에.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소개해 달라고 자기가 투자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보급형 백종원들을 찾는 거죠. 네. 부동산 시장이 특히 어려워지면 일본의 사례를 보면 거기는 뭐 한 30년 침체돼 있었으니까요. 네. 가장 유망한 사업이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를 단계에 올리는 투자 자금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올리는 방식은 거의 동일해요. 거기에 굉장히 인기를 끌만한 점포를 입점시키는 것도 대부분 외식업이고 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치를 3년 만에 2배 띄웠다 그렇게 하고 그쵸. 팔고 떠나기도 하고 그쵸. 일종의 그 프라이빗 이퀴티처럼 그런 사업들이 커지는데 네. 우리도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업이 강력한 게 예.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슐랭 가이드 3스타를 받으면 그 식당을 가기 위해서 해외 여행을 할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미슐랭 스타를 많이 보유한 도시는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그 스페인의 산 세바스티안이라는 도시인데 중소도시인데요. 네. 거기는 총 합하면 한 50개가 좀 넘는다 그래요. 별이. 네. 거기가 그걸로만 충분히 먹고 사는 네. 거죠. 일자리나 그렇죠. 수입이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5명이 있으면 한 상권을 살릴 수가 있고요. 한 로컬 크리에이터 50명이 있으면 한 도시를 살릴 수 있고요. 예. 로컬 크리에이터 500명이 있으면 한 나라의 관광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멋진 말이군요.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상권 활성화 역량이 있고,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이제 이게 뭐 이제 에이저시 형태일 수도 있고 투자사일 수도 있고 그런 산업도 앞으로는 이제 외식업에서 좀 더 고도화될 것 같고 예. 또는 앞에서 얘기한 GFFG나 예. 어디였죠? 예. 글로우 서울. 네, 글로우 서울도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 기획하고 투자도 참여를 하고요. 운영까지 하는 마스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런 역량들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네. 어떻게 하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됩니까? 로컬 크리에이터의 경쟁력은 뭡니까? 이런 네. 지적을 하실 텐데 네. 뭡니까? 인터뷰도 해보셨죠? 예, 제가 GFFG 이준범 대표랑 예. 글로우 서울의 유정수 대표 이제 저희 매경 이코노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크게 3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성공 비결을. 예. 첫째는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맞춤형. 상권에 딱 깔맞춤으로 맞는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예. 건데요. 예. 당연히 이제 한 방에 100점짜리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준범 GFFG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자기도 시도하는 게 다 성공하는 거 아니다. 많이 실패하는 게 있다. 근데 결국은 확률 싸움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오픈 기간을 넉넉하게 두고 계속 커스터마이징을 한답니다. 예, 메뉴도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예. 또 이제 표적 집단 면접이라고 우리 브랜드에 관심 있을 것 같은 소비자 집단을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피드백들을 받아서 계속 각색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안테나 숍을 좀 핫플레이스 근처에 운영을 하면서 예, 최근 이제 2030 세대들의 반응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예, 받아서 이제 각색하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과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맞춤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0015번님은 벌써 이런 우려를 전해주고 계신데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지방에서 무작정 성공 사례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지역민과 연계하고 독자적으로 협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카피하고 형태 하드웨어만 빌려와서 네. 속빈 강정식의 복사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막 베끼는 거죠. 이 지적재산권이라 그러지만 특별하게 그런 컨셉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 아니니까. 자, 첫 번째 경쟁력, 커스터마이제이션, 네. 이 맞춤. 둘째, 셋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공간의 매력을 극대화하라인데요. 예. 글로서울의 한 일식당은 그냥 단순히 이분 이제 유정수 대표 얘기가 예. 샤브샤브나 스키야키 같은 그냥 단순한 일식을 팔았다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 예. 여기는 온천을 가게 중앙에 과감하게 배치를 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많은 테이블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력적인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한 40% 예. 그리고 테이블은 한 60%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간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결단을 내야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공간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테이블 네. 하나로 더 늘리면 이게 다 돈인데 할 텐데 맞습니다. 공간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발상의 전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의도 더현대 서울도 예. 녹지나 문화 공간이 전체의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것도 처음에 센세이션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 매대를 그렇게 다 뺀다는 게 근데 그러니까 더 방문객들이 많이 오고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이제 탈바꿈된 거죠. 예. 그래서 일종의 여백의미나 공간의 힘이 중요해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경계가 없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그러니까 앞에 그 기업들은 예. 이 어느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너츠 브랜드로 성공을 했다 해서 도너츠 유사한 디저트 브랜드만 또 내는 게 아니고 예. 족발 브랜드를 냈어요. 뜬금없이. 그리고 앞에도 디저트 카페로 성공을 했는데 예. 그다음에는 마사지 샵을 또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여러 업종을 다 잘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 한 가지만 잘한다는 게 아니고 예. 한 가지를 잘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예. 외식에 특화됐다기보다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마케팅하는 거에 특화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면 꼭 뭐 과거처럼 내가 하던 업종 한 우물만 파야지 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주고 계신데 4023번님은 노인이 워낙 증가하니까 요양시설과 의료시설을 잘 갖춰서 수도권에 사는 노인들을 유도하는 건 어떨까요? 이미 이 실버 산업 가운데서 이게 좋은 요양원 네. 산업이 이제 이건 커지고 있고요. 9414번님은 이런 스타 시스템의 필요성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극심한 쏠림 현상에서 제외된 주변 식당들을 위한 마케팅 계획도 동시에 전개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만 너무 뜨다 보면 다른 곳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네. 상권 자체 활성화에 방해가 될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 작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대목도 그 이해나 알력 다툼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김광민님은 일본은 지역 거점 대학들이 수도권 못지않게 탄탄하고 대기업들 본사도 지방에 좀 흩어져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낫지 않나 싶은데요 해주셨는데 그렇죠. 수도권 집중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분명히 나은데 거기도 뭐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 승자 독식에 대한 우려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에 그렇죠. 이제 부동산 자본이랄지 뭐 모험 자본이 투입이 되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트렌드라는 거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일본의 한 호텔 체인은 예. 그 이제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출점을 할 때 예. 내부에 레스토랑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사 먹으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혼자 다 하진 않겠다. 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한마디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브랜드화, 그러니까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걸 브랜드로 만드는데 재능이 있는 기획자들인데 네. 규모도 크고요. 성공하고 나면 대규모 투자 자금을 또 네.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하루 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간의 한 40%를 비워둔다? 네, 뭐 이런 어렵죠. 발상들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어렵죠. 저희 예. 어머니도 이제 식당을 하시는데 예. 제일 먼저 테이블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연히 이제 규모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게 이제 거시적인 트렌드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각색해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쨌든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기획자들이 상권 활성화라든가 도시 재생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이 영역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활동하게 됩니까? 앞으로 예. 이제 어떤 성공한 스몰 브랜드를 많이 갖췄느냐가 예, 로컬 크리에이터가 기업화되고 더 성장할 때 이제 핵심 평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GFFG나 이제 글로서에도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있고 예. 그런 성공 사례들이 이제 계속 배출이 되는지에 예.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가치를 달리 매기듯이 예. 그리고 여러 이제 스몰 브랜더들도 이제는 연예 기획사처럼 이제 에이전시 개념으로 이분들한테 투자하고 관리하는 이런 매니지먼트 산업도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젠 차세대 백종원을 찾는 이제 투자업계의 관심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디어의 지원 사격이 붙으면 지금 뭐 그런 이제 백종원 예산시장처럼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폭발력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가처럼 될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에서 이제 큰 랜드마크를 건설하려고 할 때 예. 세계적으로 입찰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디자인 설계도 이제 다 봐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일 잘할 수 있는 건축가한테 맡기듯이 지금 앞에 두 기업들도 이제 예. 글로벌로 진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가 됐다. 예. 그러면은 정말 이제 세계적인 그 상권 개척 경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소도시인데 모든 산업시설이 떠나서 쇠락해 버린 스페인의 소도시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는 그 시장 이하 지자체에서 아주 조그만 소규모의 책방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14개까지 늘었는데 네. 이게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큰 동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희귀본이나 오래된 책을 구하려고 거기까지 여행을 가는 과정을 즐기게 되는 거죠. 다독가들이. 그러면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꼭 외식업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컨셉을 가지고 기획을 해야 되고 그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역할이 커진다는 건데 네. 소상공인들은 수동적으로 이런 흐름에 대처할 게 아니라 본인이 물론 네. 역량이 있어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흐름을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업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예. 점점 종합 예술화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테크 기업들이 예. 이제는 금융을 장악하고 유통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외식업도 앞에 분들이 꼭 외식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셰프 그렇죠. 출신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마케팅 역량이 있고 고객의 니즈를 캐치해서 그 상권에 맞춘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 외식업이지만 비외식적인 요소가 더 중요해지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각 규모에 맞게 단위에 맞게 적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상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겠죠.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압구정 가로수길이 한동안 유행을 하다가 여기가 이제 지면서 뭐 이태원 경리단길이 뜨고 익선동이 뜨고 을지로가 뜨고 성수가 뜨고 이러면서 계속 그 도장 깨기 하듯이 옮겨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 상권이 뜰 것인가,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보고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도 또 계속 또 이제 새로운 상권 이동을 눈여겨보는 상권의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 네. 이 사람이 어디로 얼마 가느냐가 상권 전망에서 중요한 그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6703번님이 저는 저만의 작은 수목원을 꾸며보려고 지방에 싼 임야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 만족으로 시작하는 건데 동네 명소가 됐으면 해요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애들이 꽤 있죠. 저도 한 군데 그 엄청난 정원을 부부가 꾸미셨는데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관광객들이 가서 구경하고 인증샷을 찍는 장소가 된 거예요. 물론 유료입니다. 그렇게 내 개인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지만 관광 산업에도 일조할 수 있는 지방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스몰 브랜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로컬 크리에이터 될 수 있고. 예. 근데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가 뜨면서 예. 저는 이제 그럼 또 중요한 변화가 예. 이제 외식업이 인맥 집약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동 집약 산업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프랜차이즈가 이제 뜨는 상권에 들어가서 하는 자본 집약 산업이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배달앱과 SNS를 누가 잘 활용하느냐 하는 기술 집약 산업이었다면, 요즘은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하고 누가 친한가, 네. 이 사람들이 요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런 네트워킹이 또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러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얘기를 조금 더 네. 드리자면 그 부동산 대침체기에도 이런 상권 개발, 부동산 개발이 상권 개발에 상권 활성에 집중이 됐는데 이때 이제 부동산에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걸로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딩이나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 그때 이제 좋은 아이디어 뭐 꼭 외식업뿐만이 아니라 이걸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됐다는 역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경 이코노미 노승욱 기자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의 주역 로컬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겠습니다. 악성 임대인 227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액이 작년 한 해만 4천억 원을 훌쩍 넘은